안녕하세요. 요즘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학교 안에 있는 대책자치위원회가 그걸 처리했었는데요. 이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이제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에 출석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탑5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할 자료는 늦어도 학폭위 개최 일주일 전에는 꼭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당일에 오셔서 자료를 이것저것 준비해서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여섯 줄 정도의 반성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출하셔도 괜찮지만 심의위원들이 많은 양의 자료를 단시간에 심의 직전에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시면 심의가 되는 그 날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의견서는 쟁점을 중심으로 눈에 쏙쏙 들어오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폭 담당 선생님께서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시작하시는데요. 학교에서 준비가 끝나면 교육지원청으로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그리고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이런 각종 자료와 경위서, 사실 확인서 등을 학폭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료가 엄청 많죠. 이런 자료들만 해도 꽤 많은데 하나의 학교에 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 혹은 여러 학생이 관련되어 있다면 사실관계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검토해야 될 양이 많은 데다가 심의위원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서를 굉장히 잘 써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잘 쓰는 의견서라는 거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쟁점을 잡아서 쓰시되 각 주장에 따른 증거도 맞춰서 준비를 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받아본 의견서 중에서는 요약본이나 색인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당사자들이 특히 인상 깊었고, 순서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이 조치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항목 5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러한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항목별로 다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과 보호자는 이 심의에 무조건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학생이나 보호자가 전화가 와서 나 그날 참석 못한다, 날짜 좀 바꿔주면 안 되냐, 이런 문의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모든 심의위원들이랑 다 약속된 날짜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꼭 그날 참석을 하도록 하시고, 이모나 삼촌이 대신 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부모님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꼭 출석을 보호자께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해서 할 때는 보호자의 태도도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폭에 연루되지 않도록 내가 잘 지도하겠다, 이러한 다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함께 가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심의위원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6하 원칙에 따라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호자분들 모시고 심의에 가면 사전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긴장을 많이 하시고 때로는 감정이 북받치셔가지고 본인의 힘든 얘기를 막 하세요. 예를 들면 이 학교 폭력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업 이야기나 이혼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이요. 이런 얘기는 거기서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심의가 학생당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배정이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학생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위원들 조치 결정에 필요한 내용 다 물어보고 또 상반된 진술 확인하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보호자분들 오셔가지고 심의위원들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힘든 일을 호소하거나 하소연하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이 학폭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질문을 하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6하 원칙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술에 대한 연습입니다. 심의 가시기 전에는 진술을 좀 정돈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형사사건이나 이 학폭사건을 진행하면 의뢰인분들하고 꼭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진술 연습 시간, 진술 연습 회의인데요. 보통 학교폭력을 처음 경험하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심의에 출석해가지고 당황을 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횡설수설 해버리다 보면은 이 학폭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안 되겠죠. 심의 다 끝나고 회의록 이렇게 떼서 보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대묻기도 하시거든요. 특히 보호자분들은 이게 자녀 일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꼭 해야 할 말은 아예 못 하시거나 우리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정을 어필하지 못하고 상대 학생의 비난만 하다 오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심의에 진술하기 전에는 충분히 어떤 내용으로 내가 답을 할지 준비를 하시고 다음에 나올 회의록에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폭 심의에 출석하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거 5가지를 먼저 알아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과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